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인데요. 뇌물 공여, 횡령, 그리고 위증 혐의입니다.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 삼성이 최순실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00억 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그리고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함께 세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한 200억 원입니다. 특검은 이 금액을 그동안 거론됐던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뇌물수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돈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돈이나 다름없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면서 공모 관계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특검,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될까요? 또 박 대통령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현 앵커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궁금한 게 원래는 주말에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고민들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고민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특검이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일단 뭐 어떤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인 예. 위상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다가 이제 증거의 문제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제3자 뇌물죄냐 우리가 뇌물죄냐 저 공동지갑이냐 막 계속 따졌잖아요. 그 부분이 상큼하게 정리된 거로는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특검은 지금 엄청 국민들한테 호응받고 있어요. 예. 구속영장 청구마저 안 하면 특검은 그동안 쌓은 거 다 한순간에. 하루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돼도 아마 신청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역시 한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뇌물죄로 지금 영장 신청을 했는데 정말 명백한 물증 같은 게 있으면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 물증이 없다면 결국은 뭐냐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峙를 해야 돼요. 원래는 대峙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하고 대峙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증거는 사실 대질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생략돼 가지고 지금 영장이 올라가서 예. 저는 반신반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뇌물죄 적용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결국은 다음 수사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먼저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를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두 사람과의 공모관계 그리고 삼성이 일정 부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공유한 사람과 그걸 지시한 사람이나 아니면 요구했던 사람의 어떤 연관관계가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질 신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까 박성현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뇌물 공여뿐만 아니라 횡령이라는 돈이거든요. 회사 돈을 자기가 갖다가 썼다 이런 횡령이 들어가 있고 위증도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처벌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이야기했는 거와 맥이 좀 다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공갈 협박. 협박을 받았다. 네. 우린 피해자다. 그렇죠, 피해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특검 측에서는 또 그렇게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비록 그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줬다는 이 자체는 이제 공여자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 판례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자신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황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부회장을 만나서 압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정황은 있으나 그러나 대통령이 그 압력 행사할 만큼 공포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아주 위력적으로 힘을 가한다든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그냥 양형에 있어서 삼성이 이런 주장이 합당하지 전혀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특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결정하기 전에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죠. 예. 첫 기소자입니다. 그만큼 일단 특검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뇌물의 가장 큰 축이거든요. 국민연금에 어쨌건 지시를 그렇죠. 해서 맞아요. 합병이 인정이 바로 됐다는 그렇죠. 거 직권남용 네, 부분이 확실하게 인정됐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아직 예. 확인이 안 됐으면 기소 못합니다. 예. 여길 기소했다는 건 이 축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연 삼성 측이 주장하는 것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대통령 독대는 2015년 7월 25일인데 아니 합병은 7월 17일 날 났으니까 이게 무슨 대가관계가 있느냐 이거 선우가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특검 측에서 2015년 초에 이미 정유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박상진 사장의 문자 내용이나 이런 분들 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을 해서 이미 정유라의 존재 알고 있었고 지원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 자료는 명확하다고 하나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뇌물 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받은 사람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순실도 지금 계속 뭐 12월 24일 날 나오고 지금까지 특검 안 갔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그 부분이 이제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인데 도주 우려는 없죠. 그럼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는 말맞추기 가능성이니까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이 범죄 중대성. 중대한 범죄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증거가 명백하게 발부할 정도로 갖춰졌느냐가 결국 구속영장 발부의 구속영장 그러니까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죠? 될 가능성이 오케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만 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의 공유 관계다. 예? 이익의 공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익의 공유라는 얘기를 썼다. 이 얘기도 뇌물죄하고 결국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익의 공유가 돼야 예.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가 그냥 되는 겁니다. 뇌물죄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최순실이 받은 돈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렇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주머니가 거죠. 같은 주머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쉽게 얘기죠. 얘기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한 주머니라는 네? 소리입니다. 한 주머니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물론 해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르 K스포츠 재단 두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걸로 가겠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같은 주머니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이 뭐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정한 게 다른 재벌들은 그럼 어떻게 조마조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좀 걱정을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일단 구속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재벌들도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재벌 좀 여러 군데에서 지원했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이제는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결국은 뇌물을 수사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는 거에 따라서 이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이 돼도 문제고 예. 영장이 발부가 돼도 문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각이 되게 되면은 특검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동력이 그렇죠. 예, 떨어지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뭐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K재단에서 미르재단에서 돈을 각출한 이 부분들이 합당한 이유가 예. 뭔가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전체적인 재벌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만큼 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주장하는 바들이죠. 일단 지금 삼성 다음으로 이제 특검 측이 생각하는 건 SK입니다. SK지. 얼마 전에 이제 SK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대가 관계가 사면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안종범 수석이 지금 그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SK의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했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건 당사자가 며칠 전부터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라고 했다는 건 잘 됐으니까 알려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뭔가 대가 관계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면되기 3일 전에 임원이 찾아가서 암호를 하잖아요. 글쎄요, 왕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을 귀국하는 것은 했다.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서 암호를 해야 될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 숙제를 줬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 다음 타겟을 SK로 삼지 않을까 일단 근데 그때 최태원 회장이 또 그 대화를 하는데 주목해야 될 게 그게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게 마저 떨어지는 거죠.
근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삼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 삼성이라는 회사가 물론 부회장이 가장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가 예. 그렇게 한 사람이 구속된다고 삼성이 그렇게 크게 휘청되지 않는다고 예.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특검이 나머지 세 사람, 지금 부사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하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건 결국 삼성에 대한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언제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요. 네, 내일 모레 아침 10시 반. 아침 10시 반이요. 그럼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침 아마 10시 10시 반에 실질 아, 시장이 심사하면 밤에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밤늦게나 나올 밤늦게 아마, 나오죠. 아마 저희 오래 걸릴 겁니다. 시사탕탕 할 때쯤 나올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나왔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삼성의 미래는 아마 그때 구속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안 다음에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그때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